반갑습니다. 남승입니다. 남승의 낮찾기 진로교육방송 얘들아 뭐하고 싶니? 2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4편의 영상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프로이트와 진로교육 4편입니다. 프로이트의 성격발달 5단계를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서는 4편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3편과 4편 사이에 인터벌이 너무 길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너무나 유명하죠.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몇 가지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 형성은 아동기에 이루어진다.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하고 성격 형성은 아동기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제로 프로이트는 많은 새로운 개념들, 용어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에 대한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자, 우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리비도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그 주체가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와 동성인 부모, 남자의 경우에는 아빠가 되겠죠. 이 동성인 부모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게 되고 자기와 다른 성의 경우, 남자의 경우에는 엄마가 되겠죠. 굉장한 애착을 갖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프로이트는 명명합니다. 그 다음 리비도, 물론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이 용어는 유형이 붙였습니다만 그 개념은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적 본능, 이것을 프로이트는 리비도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자, 이 리비도는 바로 성적인 어떤 욕구가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5단계로 이 발달 단계를 나눕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구강기, 두 번째는 학문기, 세 번째는 남근기, 네 번째는 잠복기, 다섯 번째 생식기, 5단계로 성격 발달 단계를 나눕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전제는 뭐냐 하면 성격 발달은 생후 5년간의 어떤 경험, 생활 속의 경험, 이런 경험들을 겪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그 근원이 있다. 5살까지의 성격 발달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전제죠. 따라서 각 발달 단계별로 만족감이 충분하거나 그러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성인기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성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5단계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강기. 이건 언제냐면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 이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이 된다고요? 네, 구강.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입이나 입술, 혀, 잇몸,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이 구강 주변의 주위의 자극을 통해서 어떤 생리적인 욕구도 해결하면서 또 배고픔도 해결을 하는 동시에 즐거움 그리고 고통을 알아가는 시기다. 우리 아이들한테 공갈꼭지라도 이제 물리는 이런 시기가 되겠죠. 이 시기에 아기들의 자극이 지나치거나 아니면 부족한 이런 경우에는 지나친 경우에는 방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족한 경우에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런 영향에 의해서 지나치거나 의존적인 경우 또는 수동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극이 너무 지나쳤다. 자극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냐 하면 바로 아주 공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학문기. 이거는 이제 2살에서 4살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그 기저귀를 떼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리비도가 학문에 집중되는 시기. 학문에서 대변을 배설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성적 쾌감을 주는 그런 학문이 그런 원천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제 배변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또 스스로 또 힘을 주어서 배변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시기. 이것이 바로 학문기다.
이때 배변 훈련을 할 때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경우와 아니면 또 지나치게 관대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엄격하게 배변 훈련을 하고 양육 과정을 거치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굉장히 고집이 세지고 적대적인 성향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관대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낭비벽이라든지 또는 결벽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지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남근기. 이때는 이제 4세에서 6세까지, 우리로 치면 지금 현재로 보면 주로 이제 유치원 시기쯤이 되겠죠. 이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성적 호기심으로 이어진다. 자기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때 이제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자신과 동성인 부모를 동일시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바로 이 남근기의 시기가 인격 형성의 결정적인 단계다. 왜 그런가? 바로 부모의 도덕, 윤리, 가치관 이런 것을 아이가 수용을 하게 되면서 바로 거기에서 어떤 양심, 자아, 아니면 이성 이런 것이 발달되는 그런 시기다. 이것이 남근기. 그러면서 올바른 정체성도 확립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남근기는 아이의 성격, 인격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다라고 프로이트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책 선전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한 20년이 다 된 책이죠. 근데 이 책을 다시 샀습니다. 여전히 새롭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출판을 계속 하더군요. 저는 이 아동기가 성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이론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자, 남근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잠복기. 이건 언제냐 하면 6세에서 12세까지 대충 우리가 어림잡아 보면 한 우리로 보면 초등학생 정도 시기가 되겠죠. 이때는 어떤 리비도가 잠시 사라집니다. 잠복합니다. 그 대신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는 이런 시기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스포츠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보면 뭐 어린이 축구, 뭐 어린이 농구, 어린이 태권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먼저 시작하는 시기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시기가 주로 어떤 시기 몇 살 때던가요? 주로 이제 5세, 6세, 뭐 7세 이때 시작한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이때가 바로 잠복기, 스포츠에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다. 동시에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특히 이성보다는 동성 친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네, 이런 시기가 바로 잠복기인데요. 바로 이 시기가 부적절하게 고착이 되어버리면 성인이 되었어도 이성관계를 좀 회피하거나 아니면 감정 없이 아주 공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성적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시기가 바로 잠복기다.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5단계의 마지막 단계, 바로 생식기. 이것은 12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바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 우리로 치면 뭐 한 중학생 정도의 단계가 되겠죠. 바로 이때는 심리적이거나 또는 성적인 이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 이제 이미 이때 다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잠복기 동안에 억제되었던 어떤 성적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는 시기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관심보다는 친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친구 중에서도 이성 친구에게서 어떤 성적 충동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동시에 합니다. 자,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이유기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전 단계까지는 어떤 리비도로부터 쾌감을 추구하던 그런 단계였다면 그런 시기였다면 바로 이 생식기 이 시기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달시키고 사회화를 중시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생식기다.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는 구강기,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개 단계로 성격이 발달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5개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아동이 만약에 어느 한 단계에서 성적인 만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그 단계에 고착이 되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발전적 이행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멈춘다는 거죠.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성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 너무 억압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방임적이어서도 안 되고 바로 가장 적절한 양육 방식을 견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올바른 성격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양육 태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꼭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프로이트는 우리의 주제,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성격 발달 5단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진로 선택은 바로 인생 초기에 형성된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로 선택은 인생 초기, 아주 어릴 때가 되겠죠. 인생 초기에 형성된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학부모가 자녀의 적절한 진로 지도를 위해서는 이 성격 발달 5단계의 단계에 있을 과정에 있을 때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어떤 양육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진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인생 초기에 어떤 욕구들이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5단계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프로이트 전체적인 어떤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프로이트 당시에는 정신분석 이론이 마치 뭐 용어라든지 그 내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이비 마법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파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심리학적인 전문 학술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다. 그 정도인데 특히 의식과 무의식을 개념을 정리한 것. 특히 무의식의 발견.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죠. 이 무의식은 쉽게 얘기하면 뭔가요? 바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각이 없는 상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21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이트의 이 진로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진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프로이트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무의식을 의식의 단계로 끌어올려서 모르는 상태를 알게 해서 이 말이죠. 아동의 성격 구조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 그 행위가 바로 현실 세계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본능, 충동에 따르지 않게 자아를 강화시켜 주는 것. 이것이 프로이트의 진로 교육의 목표이자 출발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러한 인간형을 바로 잘 적응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진로 교육의 출발이자 목표는 뭔가요? 바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 이거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을 정해놓고 그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출발은 어딘가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이해하는 것, 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로 교육의 출발이자 목표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이해시키는가, 또 이해시키도록 돕는가. 자, 바로 이거죠. 한 줄로 압축하면 이거죠. 무의식을 의식의 단계로 끌어올려서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것. 자아를 찾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진로교육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갑자기 이제 뭐 성격 발달 5단계를 얘기하다가 무의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앞 3편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이트는 생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전문가들이 지난 200년 동안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을 쭉 구글링 해봤더니 프로이트가 바로 3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또 다른 평가를 얘기를 하자면, 동시대를 살았던 헬만 헤세, 데미안의 작가죠. 이 헬만 헤세는 프로이트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인들이 당신의 글에서 시를 읽게 될 것이다. 당신의 글에서 시를 읽게 될 것이다. 프로이트는 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를 쓴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읽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은 정말 굉장한 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직업 가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은 어떤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물론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 많지만, 가족도 바로 직업 선택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전제로 가족이나 또는 심지어는 선조들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에 대한 도표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직업 가계도입니다. 딴 말로 우리가 제노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직업 가계도를 진로 지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